다음 미스테리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 한국인의 장기 매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중국인들이 장기를 꺼내간다. 중국의 무비자 입국에 SNS 괴담이 확산이 되는 이런 내용의 인터넷 기사가 있습니다. 요즘 중국인 무비자 이슈 때문인지 중국인들의 장기 매매에 한국인들이 희생된다는 이야기가 SNS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계 장기 밀매 조직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국내에도 장기 매매가 의심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다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의 장기 매매를 비판하며 중국인들 때문에 한국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도 장기 밀매 수혜자인 것을 모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때는 2024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약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되지만 실제 장기 기증자 수는 약 5천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매년 약 300명이 장기 이식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것이 2024년 기준의 현실이었죠. 장기 이식 대기자들은 본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정말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 이식 대기자들은 장기 이식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위급한 상황에 있는 몇몇 소수의 대기자들은 합법적이지 않은 장기 이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미스테리는 이것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장기 밀매. 중국 원정 장기 밀매의 흐름입니다. 본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대기만 하고 있는 한국의 장기 이식 희망자. 불법적인 루트로 이식을 의뢰합니다. 브로커에게. 장기 밀매 총책은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하며 중국 병원에 알립니다. 그리고 장기 수급 및 매매는 중국의 사형수, 사고자, 공여자들이 총책에게 장기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겠죠. 합법적이지 않은 이 루트는 바로 원정 이식입니다. 원정 이식은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유행했다고 합니다. 원정 이식을 위해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국가에 가서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면 그 브로커는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장기와 수술 받을 병원을 마련해 줍니다. 장기 상당 매매, 비밀 보장, 1억 원 이상, 100% 국내 연결 가능. 친절하게 상담 시간까지 적혀져 있는 이 홍보 전단물. 국내에서는 몇 년을 걸려도 못 찾는 장기 이식자 시스템과 다르게 장기 이식자 시스템. 중국이나 동남아의 브로커에게는 장기 매매를 의뢰하면 의뢰자에게 맞는 장기 기증자를 보통 한두 달 안에 매칭시켜준다고 합니다. 정말 짧으면 1, 2주 안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빠르게 장기 기증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중국의 장기 이식 고발 다큐
워싱턴 관객의 충격과 감동을 안겨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장기 적출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답은 중국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범 수용소. 브로커들을 통해 매칭된 장기 기증자 대부분은 자발적인 기증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파룬궁이나 위구르 독립운동가들 같은 수감된 정치범들이죠. 이들의 수는 몇만 명이기 때문에 장기 구매자와 맞는 장기를 찾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이들에게 강제로 장기를 적출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기를 필요로 하는 중국 고위층이나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한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이식이 된다고 하죠.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상의 탈의를 한 이 남자는 팔을 뻗어서 본인의 수술 자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어깨 밑으로 나 있는 수술 자국. 그의 이름은 청페이밍. 그는 간과 폐 일부를 강제 적출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죄명은 파룬궁 활동. (2002년부터) 수감이 되었었고 감옥에서 탈출해 2020년 미국에 망명했다고 합니다. 정치범의 장기 적출이 알려지면서 중국은 세계 각지에서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4년 말에 중국 공산당 정부는 2015년부터는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하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여전히 중국 정부가 정치범들을 상대로 장기를 적출한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장기 매매 브로커들은 정치범의 장기들로만 장기를 얻지 않습니다. 여기 한 소년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빈빈. 이 소년은 2013년 중국 산시성에서 안구가 적출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중국의 장기 매매 브로커들, 그들은 필요로 한다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회유 및 납치를 시도하여 장기를 얻어냅니다. 위 사건 외에도 중국 장시성에서도 여학생들이 납치되어 장기가 적출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돌아 일대가 패닉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는 4살짜리 아이가 산 중턱에서 범죄자에게 심장을 적출당했다고 합니다. 학부모 여러분, 자녀를 조심하세요. 위 내용의 글이 중국에서 SNS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CNR 뉴스 기사 내용에 여고생이 실종된 뒤 장기를 적출당했다. 10월에 유행한 10대 허위 루머, 당신도 분명 봤을 것이다. 또한 2018년 쓰촨 지역에서도 여고생이 실종 뒤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소문이 동시다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위와 같은 소문은 확인되지 않은 거짓이라며 해당 내용을 검열했으며, 또한 남아 안구 적출 사건도 장기 매매 사건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정부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장기 매매로 추정되는 섬뜩한 영상이 중국 틱톡에 올라옵니다.
위 사진의 남성. 중국 전국 탐험 중에 들린 어느 시골에서 실험실로 보이는 폐건물에 잠입하는데 탐험을 하던 중에 지하 대피소로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하 터널에서는 무언가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하에서 나는 코를 찌르는 악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이 있었고 그 방 안에는 발목 깊이 정도의 물이 채워진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우물 안에는 장기가 적출된 채로 오랜 시간 동안 부패되어 물에 불려진 아이들의 시신이 수십 구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고 사람들은 중국에서 매년 실종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 매매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은 얼마 안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영상 제작자는 수개월간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개월 후 틱톡에 복귀했지만 그는 더 이상 탐험 영상은 올리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물어봐도 답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도 장기 매매는 불법이 되었기에 브로커들은 고객인 한국인에게 위조된 중국인 신분증을 주는 것으로 중국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수술을 받게 합니다. 브로커들은 장기 기증자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기증을 한다는 내용의 장기 이식 수술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며 병원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장기 이식 수술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신장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간은 1억 2천만 원에서 3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 (2000년도 초반때 한국인들의 중국 장기 이식 원정이 보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대유행 때 중국 입국이 힘들어지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이다 보니 정밀 진단 절차나 위생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이런 불법 수술은 일반 장기 이식 수술보다 부작용, 사망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전 대한민국 사람들의 장기 원정의 대부분은 중국행이었고 장기는 대부분 중국인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동남아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그 여파로 동남아 국가들에게 값싼 장기들의 매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브로커들은 동남아보다 비싸고 위험성이 있는 중국인들의 장기보다 동남아에서 값싼 장기를 수급해 중국에서 한국인들에게 이식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태국, 신장 밀매, 새로운 장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국의 암시장에서 1억 5천만 원의 신장이 거래가 되며 중국에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동남아에서는 420만 원에 거래가 된다. 가격 차이가 크네요. (1억 5천만 원대에 거래되는 신장, 동남아에서는 420만 원이면 거래가 된다고 하네요.
이런 장기를 얻기 위해 납치 및 살인율도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 모델의 꿈을 안고 태국으로 간 미모의 20대. 장기 적출이 되어 동남아 전체가 위험지대다. 20대 벨라루스 출신의 여성이 태국에서 미얀마 범죄단체에게 납치되어 장기가 적출되었다. 비교적 최근의 뉴스입니다. 이 장기 밀매 시장에서는 가장 수요가 높아 값이 비싼 장기는 바로 아이들입니다. 베트남에서 실종된 여자아이, 그녀는 배가 갈라진 채 몇 개의 장기가 사라진 시체로 중국에서 발견이 되었다. 동남아에서는 1000에서 3000달러 정도이지만 이 장기들은 중국으로 옮겨지면 최대 10배나 더 비싸게 팔릴 수 있었다. 이처럼 손쉬운 이익의 가능성 때문에 중국의 사기꾼들은 젊은 베트남 여성들과 아이들을 중국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종종 부모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이를 파는 일도 드물다고 합니다.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통 부유한 중국 가정이 아이를 데려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부모들 또한 그 이야기가 실제가 아니란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장기 이식 관련 환자들이 모인 카페에서 종종 중국과 동남아 브로커를 통한 불법적인 장기 매매 원정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장기 매매 원정 문제는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1:1 오픈 프로필에도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근데 이건 진짜 뭐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이 가해자일 수도 있겠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고,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르면 결국은 동남아와 중국에서 이런 장기를 필요로 하는 한국인들에게 기부가 아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는 없겠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번화가가 됐건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닐 만한 그런 이제 그런 화장실이나 이런데, 공공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전단물들이 있어요. 저도 본 적 있었고. 근데 이런
장기 상담 매매가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오는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나는 이걸 보면서 오원춘 사건도 살짝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사 오기 전에 인천 서구 그 무슨 사건이죠? 아라뱃길에서 훼손된 시신들의 일부들이 막 나뒹구는 그래서 발견이 되는 일들이 비교적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인천에서도. 지금 제가 인천 서구 시신 다리 이 키워드만으로 검색을 했을 때도 이 AI가 개요해준 이 내용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 2024년 9월달 아라뱃길 훼손 시신, 인천 서구 경인 아라뱃길 수로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이 되고, 같은 날 인근에서 10대 남학생의 시신이 또 발견되는 등 잇따라 시신이 발견이 되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2025년 7월 아라뱃길 익사사고, 경인 아라뱃길 사천교 인근에서 수영을 하겠다며 물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건인 것 같고, 이 아라뱃길에 다리가 수로가 있고 과거부터 시신이 연달아 발견되거나 투신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지만, 시신의 이 다리, 훼손된 몸통의 일부, 굉장히 심각한 게 왜 이래? 씨발 왜 이래? 올해만 시신 14구, 방치 속에 오싹한 아라뱃길. 천 앞바다를 물길로 연결해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수로입니다. 개통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올해에만 무려 14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건지 사건 현장 360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경인 아라뱃길입니다. 원래는 화물선이나 유람선이 다니라고 만든 수로인데요. 개통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배는 다니지 않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추적해봤습니다. 여기거든요. 지난달 50대 남성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나흘 후 약 10km 떨어진 수로에서도 10대 남학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들이 여기서 수색을 하는 장면들 너무 많이 봤어요. 2021년부터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29구. 올해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4구가 수습됐습니다. 신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약 18km에 달하는 아라뱃길 다리 8곳 중 안전난간은 단 3곳에만 설치됐습니다. 저쪽 다리를 비해서는 얘가 좀 많이 낮더라고요. 이쪽은 이렇게 높이 안 막았지. 산책로에서 벌어지는 사고나 범죄를 감시할 CCTV 사이 거리는 걸어서 8분이 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어떨까? 다리 바로 옆 산책로입니다. 20m 전후로는 가로등이 없어서 이렇게 플래시를 켜지 않으면 이건 밤새 진짜 보이지 않는데요.
시간과 달리 지나가는 행인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구별하지도 못할 정도로 깜깜하고 가로등도 없고 하니까 좀 지나갈 때마다 살짝살짝 뒤를 보게 되고. 같은 시간 서울 한강공원과 비교해도 가로등의 밝기나 분위기가 확연히 너무 다릅니다. 어둡다. 한강 경찰대가 수시로 수색하는 한강과 달리 아라뱃길은 화물 운송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올해 초 전담 순찰 조직이 폐지됐습니다. 다리마다 관리 주체도 다르고 예산마저 부족해 대책 마련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좆되는 게, 여러분들, 나는 이제 청라에서 좀 살았고 인천 서구에서 검단에서 몇 년, 청라에서 몇 년 이렇게 살았었단 말이에요. 인천 서구에서만 한 10년을 산 것 같아. 10년 좀 넘었죠. 이 지도로 보면은, 네이버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참 웃긴 게, 지금 제 위치예요, 여기가. 예. 지금 여기가 저희 위치입니다. 저희 집이라면 여기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떠요. 아시아드 경기장. 여기서부터는 거리 뷰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역 말고 여기 있네요. 아시아드 주경기장. 보이죠? 일로 쭉 가면 청라예요. 일로 쭉 가면 청라고, 여기로 쭉 내려가면 이제 아라뱃길이 나와요. 쭉 가다 보면은, 제가 뭐 바이크도 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바이크를 이렇게 타고 가면은 다리가 나옵니다. 예. 봉수대교라는 이 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봉수대교를 지나서 쭉 올라가면 높이 보이죠? 네. 바로 다리 밑에 강이 흘러요. 여기가 이제 그 아라뱃길인데, 이곳이거든요. 산책로가. 그냥 낮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밝잖아. 그리고 보면은 막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산책시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잘 돼 있어요. 예, 잘 돼 있어. 이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곳과 인접한 곳이고 해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지? 사람이 죽은 시체가 왜 나오는 거지? 그 시체가 나오는 사건 말고도 뭐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신변에 이제 좀, 그러니까 이 좌절감, 뭐 그런 죄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주를 막 이렇게 사갖고 소주를 먹고 이 부근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사체가 발견되는 그 사건도 있었고 30대 여성이 예. 여기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크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게 여기 이제 아라마루 전망대라 그래가지고 인천 서구 쪽에 사는 이제 뭐 주민분들이나 뭐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휴게소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와서 쉬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여기 되게 경치도 좋고 경관이 또 좋아요. 저도 방송에서 몇 번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낮에는 이렇게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시설물도 잘 돼 있는 이곳에서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시신이 세상에 14구나 발견이 된다는 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걷기 참 좋아. 어떻게 보면 인천 서구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울에는 한강이 있지만 인천 서구 주민들에게는 이 아라마루 그리고 이제 이 아라뱃길 이런 곳이 굉장히 자랑이거든. 근데 좀 뭔가 좀 섬뜩한 장소로 나한테는 각인이 돼버려요. 산책로 쪽으로 좀 내려와 보면 인공 폭포도 있고 되게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이런 다리 밑에 요런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고요. 이 운하를 사이로 끼고 있고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산책로고 여기도 산책로인데 예. 밤에 굉장히 위험한 곳인 것 같아요. 밤에 한강처럼 이렇게 막 뭐 경찰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예. 너무 어둡다 보니까. 근데 여기가 되게 넓거든요. 엄청 길어. 지도로 보시면 무지하게 넓어요. 길고. 크게 볼까요? 이쪽으로 쭉 따라가면은 결국은 이제 한강이랑 연결이 된단 말이죠. 여기 이제 김포가 있고 쭉 가면 행주대교 쪽이랑 이렇게 한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구간과 딱 이 정도가 맞겠네. 딱 이 구간부터 딱 이 구간까지 이 구간에서 시체가 14구가 발견이 된 거죠. 예, 1년 사이에. 말이 되나요?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뭔가가 보여.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봤는데 사람의 다리인 거야. 사람의 다리. 시신을 찾았는데 시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신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야. 시신의 일부들이 이 부근에서 발견이 되더라. 예. 골 때린다 이겁니다.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예. 이게 그리고 이렇게 신원불상에 이 시신이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여기 무슨 마가 낀 것 마냥 여기서 이제 막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어떤 사고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 예. 낮에 가보면은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없다. 여기 아라마루 전망대라는 곳에 내가 또 이렇게 즐겨찾기 해놨잖아요. 여기 이제 그 레스토랑도 있고 여기 위에서 이 운하가 다 보여. 물이 흐르는 게 다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물살이 빠르지도 않고 그냥 잔잔하게 흐르고, 예. 낮에 가면 그렇게 평화로운 곳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 쐬러 많이 오기도 하고 참 그런 곳인데, 예. 이런 다리 밑에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예. 이 물이 흐르는 방향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한강으로 빠져나가. 어떤 네티즌이 이제 유출을 했었는데 아마 이런 곳에서 인적이 드문 이런 곳에서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의 일부들이 여기로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물살을 타고 가다가 발견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은 이게 이런 산책로 같은 데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분명히 흔적이 남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니야, 물이 방향이 여기 아니야. 여기서 들어가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방수로잖아요. 반대로 바닷가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강 쪽에서. 예. 방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강에서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게 여기서 한강에서 누가 시신을 버렸다고? 말이 안 되는데? 바닷물이 들어오진 않죠. 바닷물로 나가지. 그러면 강에서 들어온 물이 바닷가로 나가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쪽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인적이 드문 곳은 사실상 이쪽인데.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중간에 갖다 버린 거 아니야. 그럼 더 미스테리인데? 여기는 완전 서울이고 옆에는 또 김포를 끼고 있고. 애초에 그 한강에서 이까지 흘러 들어올 일은 없고요. 걸러지기 때문에 필터에. 그러면은
중간에 갖다 버린 거죠. 여기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 안에서 사람을 죽였다. 예. 존나 대담한 건데 그러면? 아니 막 울거진 풀숲이나 이런 느낌은 없거든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을 죽여? 아니 산 없어. 산은 주변에 없어. 무슨 산이 있어 산이. 인적은 드물지만 굉장히 이렇게 평지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오픈이 되어 있잖아. 이 산책로는 거의 평지에 가깝고 이 위에 뭐 어떤 풀숲이 있거나 뭐 주변에 뭐 산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해라도 가는데 완전히 오픈돼 있는 공간이야. 이거 2013년도 사진이지만 지금은 똑같아 아예. 근데 웃긴 게 왜 찍혀놓은 사진이 씨발 2014년도가 마지막이냐? 다르지 않아. 똑같아. 아라뱃길. 경인 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1월달이거든요. 1월 2일. 미지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건 미제고 최근에도 일어난 것도 뭐 이제 뭐 술 먹고 수영하다가 만취해가지고 익사한 사건도 있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고. 아라뱃길은 시체가 상당히 자주 발견되는 장소로 악명이 높다. CCTV 등 방범 설비가 부실해서 시체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 시신 발견 명소가 된 아라뱃길. 목 없는 시신 아라뱃길에서 발견. 이번엔 10대 남성. 씨발 말이 되냐고. 이상하잖아. 존나 이상하잖아. 10대 미성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50대 남성이 발견된 지 나흘 만에. 아라뱃길 토막살인 사건. 경인 아라뱃길에 떠오른 토막 사체. 공개 수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지 사건으로 분류가 되었다. 4년 동안 발견된 시신만 25구.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는 한쪽 다리가 떠오르게 된 2020년.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놓은 채 수사를 이어갔지만 딱히 그렇다 할
증거들은 찾지 못했다. 아까 그 사진에 아까 그 제가 지도로 띄워드렸던 그 이 4.1km의 이 구간, 그게 이제 따로따로 발견됐잖아요. 계양산에서 조금 발견되고 백고라 진행 중이던 거.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여성분 2021년 10월 27일 새벽 1시 20분경에 아라마루 전망대 앞 마지막에서 목격이 되었다. 그녀는 범죄 피해로 대출받은 수천만 원, 약 4천만 원인가? 최근에 피싱으로 인해 근데 이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자살로 종결이 났어. 이거는, 이 사건은. 토막 이제 토막이래. 그 저 장기 밀매 뭐 장기 매매 뭐 이런 그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갑자기 떠올라 가지고 이제 경인 아라뱃길 사체 발견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떠올라 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참 저는 이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이 사체 일부들이 아마 장기 매매에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필요 없는 부위들은 갖다 버리는 거지. 처리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 네티즌들이 많은 추측을 했지만 저도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설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치, 발견된 게 하필이면은 시신의 달이니까. 밤늦게는 저도 뭐 그렇게 안 돌아다녀요. 밤늦게는 저도 그렇게 돌아다니지 아니 않습니다. 근데 시발 유유 학생이나 50대 남성분이었나 하는 사건들은 아직도 미제임? 미제야. 아니 대낮에 산책로에서 많이 된다. 시청자들 오늘 잠 못 잘 거야. 대낮에 학생의 목 없는 시신이 저렇게 물에서 떠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CCTV도 많고 이런 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미제야, 미제. 어떠한 연관점이나 뭐
뭐 추측이 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냥 다리가 나오고 그냥 목 없는 사람의 시체가 나오고 이러는 거야 저기서.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목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 목을 맨 채 투신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가 밧줄에 의해 훼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투신으로 추정이 된다. 다리에서 목을 메고 뛰어내려서 떨어지면서 그 신체 무게 때문에 분리가 돼서 그것이 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됐다. 이런 밧줄에 훼손된 것 같다. 그리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다리는 여자 거래요. 이 다리가 발견된 것은 신원미상의 어떤 여성의 다리로 밝혀졌다. 근데 누군지는 모른다. 아라뱃길 수로에서 10대 A군이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외상 등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아라뱃길에서 발생한 목 없는 시신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고로 종결이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미제로 남아있다. 2020년 사건은 이 신원 미상의 여성의 한쪽 다리 부분, 이거는 미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미제 사건. 다리가 발견된 것은. 나머지는 전부 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들. 근데 왜 여기서만 굳이?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목숨을 끊을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 나도 살짝 음모론자가처럼 솔직히 그것도 난 잘 모르겠는 게 목 매달다가 몸이 무게로 인해 목이랑 몸이랑 분리된 거면 그 밧줄은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이? 그리고 머리는 대체 왜 아직 못 찾았대? 추정이 된다 이거야. 추정이. 추정이 된다. 이 머리가 없는 50대 남성은 등산복 차림의 시신에서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이 나오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 시신의 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나타나는 목뼈 부러짐, 그 현상으로 인해서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등과 허리에는 수면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피하 출혈도 있었다. 그래서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목 상교 위에는 평소 그가 신던 슬리퍼 한 켤레도 놓여 있었다. 하지만 목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머리 없는 50대 남성의 시신이 행인에 의해 발견이 된다. 나머지 신체 부위는 나흘 후인 머리 없는 50대 남성의 시신은 나흘 후인 22일 근처 아라뱃길 수로에서 찾아냈다. 주변 감시 카메라에서는 이 남성이 혼자 다리 위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 목을 맨 상태로 투신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신체 일부가 발견된 날 오후 아라뱃길 수로에서는 또 다른 10대 남학생의 시신이 발견된다. 아라뱃길 수로를 운항하던 선박 관계자가 물에 떠있는 시신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시신 두 구가 발견이 된 것이다. 온갖 괴담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 3년간 15구의 시체가 왜 이 한 곳에서만 씨발 계속 발견이 되냐는 거지. 너네 같으면은 이 서구 주민으로서 할머니 손자 살인 사건 다뤄준다며. 좀만 더 얘기할게. 여러분들 같으면 이 서구 주민으로서 이상하지 않겠냐는 거지. 이 음모론자 나도 싫어하는데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공포의 장소 아라뱃길. 넘어갑시다. 예. 근데 길 가다 시체 보면 얼마나 징그러울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음. 나는 한 번도 뭐 시체를 본 적이 없어갖고 모르겠네. 아무튼 뭐 미스테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화 한번 끊어주시고.